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 초대석 코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선배 사업가가 들려주는 어떤 외식업의 어떤 이야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네. 생활맥주라는 맥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테지만 아직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대표님의 어떤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모르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생활맥주는 2014년에 여의도 10평짜리 가게에서 런칭을 한 수제맥주 브랜드예요.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었는데 맥주 네. 플랫폼이라고 지역의 산재에 있는 양조장들을 연결시켜서 전국에 유통하는 네네. 그런 맥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 맥주 받아다가 파는 브랜드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네네. 맥주를 기획부터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 맥주에 대한 모든 거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관여하고 있는 네.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좀 많이 가고 좀 복잡한 비즈니스이긴 한데 네.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성장을 하고 있는 운 좋은 브랜드입니다. 주류 업계에서는 유일한 네, 한국에서도 당연히 없고 네. 해외에서도 저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도 맥주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A사 아니면 B사 맥주 받아다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비자들도 맥주를 먹기 위해서 그 매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프집 가면 어떻게 맥주 시키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500 주세요잖아요.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맥주를 즐기고 술을 즐기는 저변은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 네네. 술에 대한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특히 맥주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나도 부재한 이상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제 맥주라는 걸 제가 2000년 초반에 알게 됐고 네. 이거를 좀 사업에 접목하면은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이로울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이제 생활 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장인분들이 많잖아요. 계속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가서 부러운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조그만 가게에서 우동을 이렇게 손님들은 줄 서 있고 네. 사실 먹어보면 아주 엄청난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역사를 즐기잖아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가 쓰는 그 유구는 어떤 네. 특별한 의미가 또 담겨 있고 그걸 고집스럽게 해왔던 네. 소비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특별하게 엄청나게 맛있을 필요는 없고 고집스럽게 자기 손님을 조금씩 늘려오면서 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러워요. 유튜브 알고리즘 찾아주는 것처럼 네. 자기가 어떤 채널을 하고 정보를 알려주면 그걸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아오게 돼서 네네. 유지되는 건데 네. 이상하게 외식업은 네. 많이 팔고 네.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의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법칙 책을 전 이걸 읽었지만 예전부터 좀 비상식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패턴으로 네. 좀 사고를 네. 즐겨 했다는 거를 저는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인데 사실 조금 너무 상식적으로 계속 할 필요 없고 비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을 좀 더 갖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표님이 네. 이제 경쟁하지 않는 생활맥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님의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점, 가맹점 포함해서 네. 전국에 현재 250개의 매장이 있으신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직영점이 2024년 11월 기준 54개 하시고 있고요. 브랜드 총 매출액이 저는 이제 작년 기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네네. 750억 정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또 접하기로는 또 올해 더 성장했다고 오히려 이 불경기에 네. 맞나요, 대표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네네.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30%에서 40% 지금 다들 매출이 네. 전반적으로 빠져 있는 거에 비하면 저희- 매년 성장해 오셨으니까요. 대표님은 네네. 정말 저는 이제 그것도 사업을 좀 성장시키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데 네네. 사업은 지속 성장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네네. 이제 사업을 이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페달질해서 네.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정말 힘겨운 거거든요. 계속 맞아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네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죽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모델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거죠. 맥주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매장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여러 가지 맥주 관련 사업들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생활 맥주의 성공 비결 중에서 작은 음식점도 기업가 정신으로 네. 경영을 해야 된다. 네. 그 대표님 장사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장사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사라는 단어는 네. 뭔가를 사고 파는 행위이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사업은 외식업 포함 뭐 구멍가게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시장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네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나한테 쉬우면 남들한테도 쉬운 거예요. 내가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사업은 남들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엄청난 경쟁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걸 너무 잘 아시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도 네. 외식업에 들어오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세요. 요즘 트렌드를 쫓게 되고 경쟁 속에 뛰어들 자세를 먼저 하세요. 외식업에 들어오려면 사실 외식업도 다른 사업과 똑같아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네. 그 지역에 이 구멍가게가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동네는 이런 구멍가게가 없지?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텐데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시장에 들어오실 때 매출을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앱들 있잖아요. 맞아요. 와 여기 맥주집이 엄청 잘 되네. 네. 야 여기다 내면 나도 맥주집 잘 되겠다. 맞아요. 이게 완전한 착각이잖아요. 그게 이제 장사꾼 마인드인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작은 지역에서도 네. 내 고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유행을 떴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지? 네. 요즘 연말이어가지고 무슨 사주 보듯이 트렌드 많이 보잖아요. 저는 트렌드 책 안 보거든요. 그거는 마케팅에 활용하신 툴이에요. 왜 거기에 전 재산을 걸고 사업에 투자를 하세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아니 오늘 임상진 저희 선배님이 오늘 장사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정의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인데 지금 오늘 임상진 네. 선배님께서 말하는 장사는 내가 애초에 창업했을 때 사업이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네. 내가 네. 고객들을 바라보고 이 상권에서 내가 어떤 필요한 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 저는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업으로 전환하고 싶다. 네. 장사에서 사업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 아니 장사라는 말 잊으시고 네. 지금 하시는 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애초에 그런 태도나 사업이에요. 그런 모든 마인드로 건 시작을 해야 사업이에요. 된다. 내가 빈대떡을 팔든가 뭐 네. 3평짜리에서 무슨 뭐 호떡을 팔더라도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었어야 되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장사고 사업이고가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대표님 네. 그 다점포를 하려면 일단 매장 한 개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2014년에 여의도 열평에서 시작한 생활 맥주 그때 일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셨었나요? 뭐 300, 350 막 이렇게 계속 나왔었죠. 지금도 잘 되는데 네.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네. 되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저희 매장이 몇십 개 나갈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 매장에 찾아오신 정말 열성 팬분들이 가맹점을 하나씩 그게 내셨던 제일 거거든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일단 매장이 엄청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됩니다. 저희 직영사업은 네. 자연적으로 다 알아서 확장이 우리가 되게 돼 억지로 있어요. 막 마케팅을 해서 네. 우리는 뭐 얼마 팝니다. 우리 필요 거 없어요. 창업이 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 남습니다. 네.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매출 얼마고 얼마 네. 남고 우리를 네. 하면 성공하고. 네. 저는 사실 이 프랜차이즈 업을 하고 있고 저도 협회에 몸담고 있는데 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도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 부분에서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본사도 네. 그 사업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면서 가맹점한테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잖아요. 본사도 그렇고 그 창업하시려는 분도 그렇고 아이템만 좋은 거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가맹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역경과 그 개선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외생 변수들이 많이 있는 외식업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들을 네. 전수하는 사업이에요. 아이템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네. 근데 그거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훌륭한 대표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프랜차이즈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네. 본사 대표님들이 계셔서 대부분은 이제 보면 그분들도 네. 이 사업을 오래 할 생각이 없으세요. 확 네. 뛰어가지고 돈을 네. 쫙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우동집처럼 100년 브랜드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요. 네, 그분들이 네. 결국엔 또 프랜차이즈 대표의 네, 꿈을 네, 꾸게 네. 되거든요. 네. 이 제가 얘기가 아닌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네네. 가맹사업은 가맹점 돈 벌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가맹점주님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네.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내가 돈 번다는 얘기는 네. 그 뒤에 얘기입니다. 일단 가맹점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비즈니스예요. 엄청 힘든 일이죠. 남이 돈을 벌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대표님의 첫 번째 매장 성공 방식과 그 패턴이 네. 지금 또 패턴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이 상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건 네, 뭘까 하고 네, 네. 지금 똑같이 가맹점주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네. 될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아 맞아요. 그게 기업이죠. 패턴은 똑같으네요. 네, 제가 선비병 걸려서 무슨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네. 이건 우주 법칙이에요. 검증. 남을 도와준 만큼 내가 또 도움을 네. 받는 것이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들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길 수 있을까? 잘 더 많이 팔아가지고. 팔까? 네,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롭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공간에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선사할 수 있을까? 네. 왜 이 지역에 이런 게 없을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여의도에서 술집을 차렸을 때 경쟁자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은 이제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잖아요. 경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네. 뭐 차별화된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알지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어렵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하는 게 되게 어려울 네. 것 같거든요. 제가 여의도에 창업할 때 나름 확신을 했던 이유는 네. 거기에 여의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야성이에요. 밤에 술집도 굉장히 많고 맥주집도 굉장히 많고 뭐 골뱅이집이니 뭐니 네네. 엄청나게 많은데 네네. 저희 같은 맥주집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아. 구매력이 좋고 세련되고 상권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렇게 훌륭한 상권이 왜 이런 게 없지?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도시고 있지? 유명한 골뱅이집이 있어요. 네네. 가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11년 전에. 네. 여기 생맥주는 왜 안 파세요? 이랬더니 네. 아유 그거 손도 많이 가고 이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거 안 팔아도 되는데 뭐하러 그걸 어떻게 파냐고. 보면 고정관념. 소비자들이 그걸 와서 먹으니까 그냥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다른 가게들도 그냥 편하게 장사하는데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금융가에 계신 분들이 왜 퀄리티 있는 수제 맥주라든지 관리 잘 된 생맥주를 싫어하시겠어요? 저는 그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1호점을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에 무걸리 자리에 그 런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문나는 데는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만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차별화된 점을 찾는데 네. 필요한 어떤 핵심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한번 던져줄 수 있는 선배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뭐 아이템을 먼저 골랐다, 내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게 필요한 지역을 찾아보시라고요. 전국적으로 찾아보시라고요. 전국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만 계속 파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넓게 지역을 보시고 그게 필요한 지역이 어딜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아이템이 이 지역에 없다고? 그런 데가 승률을 이제 올릴 수가 있죠. 거꾸로 내가 이 지역에서 꼭 해야만 한다면 이 지역이 없는 걸 찾아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쉽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매장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일단 1차집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뭐 삼겹살집, 뭐 횟집, 고깃집들 되게 많은데 맥주집이 없는데 찾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잘 되는데 제발 들어가서 경쟁하지 마시고 네. 그게 없는 지역, 필요한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의외로 무걸리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저처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22년에 11개의 직영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네네. 11개 매장 전체 매장에 들인 권리금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작게 잡아도 5천만 원씩이면 한 5억 5천. 그죠? 네. 1억 2천 들었습니다. 11개 매장. 와. 대부분이 무걸리였어요. 심지어 비싼 권리주문을 들어간 매장은 제일 안 돼요. 오히려. 손자부에서도 이기고 시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네네네. 대표님이 네. 경쟁하지 않는 것을 애초에 찾는다는 건 내가 이기고 시작하는 거랑 네. 경쟁이 많은 것에 가면 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좀 회계사 하시던 분들 저희 점주님들도 계시고 똑똑하신 분들 많으신데 외식업에만 들어오면 네. 그 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공부하셨던 걸 다 까먹으시나 봐요. 경쟁에 들어가서 이길 생각을 하세요. 거의 답답함에 우라가 지금 치밀어 오르시는 한번 무너지면 네.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네. 어렵게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네. 사업을 시작하시는 가장 큰 투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 법칙 여기에 우리 임상진 선배님의 그 우라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읽으세요. 꼭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명 차리고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맛하고 서비스는 우리 진짜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면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 경쟁력 포인트를 잘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맛있어야지. 맛없는 걸로 장사 잘 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맛집들 유명한 데 가보면 네. 생각보다 맛없는 데들 많지 않아요? 네. 오감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렇죠. 네. 맛은 1, 2%밖에 안 돼요. 우리 감각에. 내 판단 기준에. 판단하는 오감 중에 한 네. 77%가 네. 시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몇 프로가 네. 청각이에요. 네. 시각적인 거를 네. 뭐 디자인이나 예쁜 디자인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슬로건도 적어도 좋고 네. 아니면 내가 손님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 모든 것을 컨텐츠라고 생각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맛을 구현했는지 네네. 내가 왜 이런 맛을 추구하는지 네. 고객들한테 알려야 돼. 모든 게 이게 시각 정보로 들어요. 그럼 맛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맛있게 만든다 해도 맛없는 사람 생기고 내가 너무 간이 안 맞고 담백한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왜 담백한 음식을 추구하는지 설득시키면 맛있게 드세요. 맛으로 승부가 안 납니다. 이 외식업은. 그리고 청각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자신하시는 분들의 실패 요인이 여기도 네.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매장을 제가 가보면 TV 틀어놓고 계셔. 아니면 라디오 틀어놓고 계시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 네. 소리도 안 나요. 아. 우리 시각은 고개 돌려야 보이잖아요. 네네. 아, 이 가게의 역사가 네. 있고 이 네. 주인장의 어떤 깊은 뜻, 그렇죠. 어떤 이런 게 보인단 그런 말이에요. 고개 스토리가 돌려야 귀는 열려 있어. 계속 들린단 말이야. 내가 네네. 듣기 싫어도 손님을 접객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직원들끼리 하는 소리, 아니면 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음악들이 네. 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내 음식 먹는 중간에도.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각 70% 이상, 네. 청각이 10몇 프로 이상. 이 두 개를 포기하고 네. 그 3%도 안 되는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고요? 이거는 장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나아가서 네네. 이제 장사가 잘 안 될 때 음. 메뉴를 늘리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다품종으로 승부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편의점, 분식집, 다품종인 것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는 업종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외식업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경쟁 품목을 늘릴수록 경쟁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걸로 최고가 될 생각을 하셔야지. 사실 외식업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프라인 기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하고 있어서 네네.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던 손님이 이제 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더 깊이 있게 가셔야죠.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예를 들어서 한식 뭐 된장찌개 말씀드리면은 네네. 내가 이 된장을 네. 그냥 대충 어디서 구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장인한테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렵게 네. 가져오는 어떤 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 된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하든지 제조해서 만드는 특수한 된장이라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 된장에 넣는 두부에도 어떤 이야기라든지 서사를 넣을 수 있는 거고 된장찌개가 먹는 쌀에도 얘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전문성을 더해서 먼 지역에서도 손님이 오게 만들어야지 이 지역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된장찌개에 질렸으니까 육개장도 팔아보고 냉면도 팔아보고 하면 경쟁자만 계속 많아지고 네.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더 좁고 깊이 있게 네. 더 들어가서 네. 이걸 좋아해 주는 사람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는 네, 즉 그때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특수하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널리 알리셔야죠. 이제 네. 그게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 우리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네. 저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뭐 네. 매출 목표가 얼마냐, 매장이 네. 몇 개냐.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글로벌 맥주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일생일대 이제 목표예요. 아. 이제 그게 성공하게 되면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30억을 벌면 성공했다, 100억을 벌면 성공했다. 전 진짜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의미가 없다. 예,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과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사업하면 안 되시는 분들일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가로 돈을 100억 버는 걸 목표로 삼으셨다면 네.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상대방도 달성하기도 힘들 고통스러움을 거예요. 같이 예. 겪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네. 넌 커서 의사가 되라. 의사가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저는 그것처럼 무책임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의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 그 종합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 3분씩 돌아가면서 환자 진료를 하잖아요. 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더 힘들다고요. 네. 하루에 수백 명을 상대해야 돼. 쉬지 않고 매일 주말도 없이. 네. 근데 네. 다 회사 다니다가 자영업에 뛰어드시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분 정말 없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크게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네. 내가 외식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창업 멘토링을 저희 네. 본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생활맥주 사업 설명회가 아니고 대부분 돌려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이제 하지 이게 말라. 얼마나 리스크가 많고 예측 못한 일들도 많고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을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일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영제이 많잖아요.